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베트남 펀드 지난 4월 달에 제가 급락했을 때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죠. 블랙 먼데이 왔다고. 근데 그때가 진짜 기회였나 봅니다. 반등했거든요. 그런데 좀 찜찜한 부속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 주식형 펀드랑 같은 한국투자 브랜드인 에이스 베트남 VN30 ETF입니다. 4월에 무려 6.89%나 하락을 했죠. 미국 대비 거의 2배 이상의 2배 좀 안 되는 하락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4월은 다 같이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특징이라면은 얘는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액티브 운용입니다. 앞서 배당 귀족 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지수를 추종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액티브 펀드이거든요. 성과를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거를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폭락할 때마다 사면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의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급등하고 장이 좋을 때는 가급적 안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고점 구간에 말이죠. 지나가 봐야 사실 고점인 걸 안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럼 지금은 어떠냐? 과거 대비 높긴 하지만 이렇게 추세선으로 쭉 우상향하는 측면에서는 뭐 투자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간 정도쯤 되잖아요. 지난달 제가 다뤘던 게 이 내용입니다.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투자의 기회일까 했던 건데 결국은 저도 좀 더 들어갈 걸 좀 아쉬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파란색 대비 보라색 베트남 그로스 펀드가 잘합니다. 액티브 펀드가 지수를 좀 소폭 이기는 걸 볼 수 있고 오히려 ETF, VN30이 더 안 좋습니다. 아마 시장의 흐름이 최근 한 2년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 VN30이니까 상위 30종목 을 더 압축해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거 대비 나머지 중소형주 성과가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VN 인덱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을 알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게 액티브 펀드의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시장 대비 좋은 성과를 우리 베트남 그로스 펀드가 내주고 있다. 역시 베트남 하면 한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달에 이렇게 폭락했을 때 블랙 먼데이를 찍었던 당시입니다. 급락 이후에 그래도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제가 왜 찜찜하다고 했냐면은 고점까지 반등을 못했어요. 조금 찜찜한 건 있습니다. 고점을 강하게 좀 반등을 해줘야 좀 추세적으로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데 그러기에는 뭔가 좀 석연찮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월말까지 좀 기다려 보시죠. 조금 더 전고점 돌파하는 시점이 온다면 좀 안정적으로 더 늘려갈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4월달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거죠. 5% 이상 하락할 때 사보면 아마 다음번에도 크게 후회는 안 하지 않을까. 2달 연속 하락하는 경우 일부를 제외하면은 최근 1년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흥국이니까 금융이 많다. 이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 보시면 상위에 보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월간 코미디상 특징적인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과 베트남 정부 고위 정치인 사임 등 내부 정치 이슈인데요. 사실 베트남은 신흥국도 아니고요. 신흥국 밑에 프론티어라고 하는 마켓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신흥국이나 프론티어 마켓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 문제죠. 꼭 아프리카만 이런 정치 문제, 군부 독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론티어 마켓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주의해서 그래서 몰빵하면 안 되고 정말 장기간 묻어둘 돈처럼 가지 않는 이상은 주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향후 계획상으로는 현재는 과매도 구간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이 이제 팔자 우위의 시장이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다. 물론 한투 입장에서 당연히 펀드가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특히 올해 GDP 경제성장률의 반등,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회복되고 있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나 공공투자 등등을 종합해보면 심지어 밸류에이션 매력도 나쁘지 않다. 앞서 제가 차트상에도 얼추 평균 정도 중간쯤이었잖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투자 시점이라고 보고 유의미한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는 게 4월 성적표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베트남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땅 사놓은 것처럼 좀 묻어놓고 투자할 만한 좋은 국가임에는 분명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